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에서 최고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순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언급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내놓은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역대 최저를 찍었습니다. 내년 전남 예산 8조 6천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4.9% 늘어난 규모인데 특히 미래전략산업 국비 확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영암 무화과 생산량이 20에서 30% 줄어들 전망입니다. 9월 중순에는 4년 만에 무화과 축제가 열릴 예정인데 소비가 늘어나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호남을 찾았습니다. 8월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보고 습지센터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순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언급하며 일 잘하는 지자체와 그렇지 못한 지자체에 차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서경 기자입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장으로 들어섭니다. 국가정원 밖에 조성된 오천 그린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의 잔디를 밟으며 5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장을 둘러봅니다. 정원 소개를 마친 노관규 순천시장은 김 대표에게 직접 KTX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과 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KTX 타고 오셨을 겁니다. 익산에서 이 순천까지 완전히 저속철입니다. 오셨으니까 확인해 보셨으니까 이거 예타 면제 이제 여당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정도는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 해주십시오. 이거. 이어서 순천만 국제 습지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 김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순천 정원 박람회가 스마트 도시 발전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칭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일 잘하는 지자체와 못하는 지자체를 구분해서 지원해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일 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차원에서 더 많은 지원이 있을 수 있도록 챙겨 나갈 것입니다. 일 잘하는 지자체와 일 잘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차별이 있어야 주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은 김 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파행을 호남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전북도의 책임을 강조하고 배제시키기보다 정부가 방법을 제시하고 능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만금 잼버리의 어떤 다소간의 파행이 전라남도 내지는 호남 전체의 실패로 확대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전라도 전체의 무능으로 우리가 확대 해석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 정부가 전북도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지 전북도의 역량을 축소하는 내지는 배제하는 방향으로는 결코 가서 안 된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남국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에 대해 의미 없는 거칠애라며 민주당이 김 의원을 감싸고 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 처리수의 안전성에 대해 강조하며 전남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상황인데도 민주당이 나서서 처리수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이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 전남 예산을 4.9% 늘리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남도당은 내년 전남 예산 8조 6천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예산 8조 2천억 원 대비 4.9% 증가한 규모로 정부의 긴축 기조를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화진 전남도당 위원장은 이번 예산 외에도 광주에서 고흥 4차선 고속도로 조기 개설과
지역 수건 사업을 정부와 중앙당에 건의해 전남 발전을 실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전남 미래 전략산업 분야 국비 확보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에 추진할 미래 전략산업 분야 국비 2,658억 원이 반영돼 올해 확보한 예산보다 24%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우주, 바이오, 전기차, 2차 전지 등 미래 첨단 전략 산업 1,499억 원, 조선, 석유화학, 철강산업 1,159억 원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광주 전남 첨단의료 복합단지 타당성 용역비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설계비 등 현안 사업 4건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올해 영암 지역 무화과 작황이 부진한 가운데 다음 달 무화과 축제가 열립니다. 영암 무화과 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어 오다 4년 만에 다시 열리는데요. 작황은 부진하지만 축제가 열리는 만큼 소비가 늘어날지 기대됩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암의 한 무화과 재배 농가, 초록색 무화과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농민이 무화과를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 상자에 담습니다. 무화과는 재배 방식에 따라 출하 시기가 다르지만 영암에서는 올해 5,300여 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영암 지역 무화과는 일조량 감소와 장마 등으로 수확량의 20-30%까지 감소할 전망입니다. 햇볕이 안 나니까 무화과가 1학기, 2학기 맺고 3학기 때 무화과가 못 맺고 그래서 30%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화과가 안 느니까 우리 농민들은 굉장히 힘들죠. 농가들은 생산량이 줄었지만 품질 관리에 집중한 만큼 지난해보다 상품성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암군에서 기술센터를 통해서 미생물 공급을 했어요. 그 미생물 공급을 받아다가 그걸 이 무화과한테 물로 이렇게 같이 밀어주니까 무화과들이 회복돼서 많이 늘렸고 2023 영암 무화과 축제는 무화과 요리 경연대회와 도전 무화과 노래방, 경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최근 영암군은 농가를 돕기 위해 3호 주조장과 업무 협약을 맺어 무화과를 재료로 한 막걸리를 개발했습니다. 무화과 막걸리는 이번 축제에서 시음 행사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영암군은 이번 축제장을 농업박물관 인근으로 옮겨 주차장 등 방문객 편의를 높였습니다. 관광객들과 더불어서 무화과 요리 경연대회, 무화과 시식회, 무화과 경매 프로그램 등 무화과가 관련된 다양한 행사도 준비했습니다. 무화과 제품 판촉 등 여러 가지 부스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이 피지 않는 대신 열매 자체에 꽃을 품고 있어 신비의 과일로도 불리는 무화과. 영암군은 9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영암 무화과 축제를 열어 다양한 볼거리로 관람객들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최근 한 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화제가 됐었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을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인 건데요. 당시 이 교수가 봤던 합계 출산율은 0.78명이었습니다. 이게 작년 출산율 수치인데 최근엔 출산율이 더 떨어졌습니다. 통계청이 밝힌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입니다. 또다시 역대 최저치 기록이 나왔습니다. 합계 출산율은 연초에는 높고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 국가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1명대 이하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떨어지는 출산율을 잡지 않으면 국가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정부는 내년 저출산 극복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14조 원보다 25% 이상 늘린 건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지역 고유의 특성과 자원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더한 창업가를 이른바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는데요. 경기도 가평에선 지역 전통주를 이용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김정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술이 움트는 곳, 술박물관의 의미를 가진 술지움입니다. 국내 유일의 술 아카데미로 전통술 막걸리를 비롯해 맥주와 와인, 증류주도 만듭니다. 한마디로 모든 술을 만드는 술 빚는 이들의 이상향, 주토피아입니다. 술의 유토피아 술지움은 양조에 관심 있는 이들이라면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술을 만들어보고 시음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 가동을 위해 지난 7월 술 해설사 기초과정을 개설해 첫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술 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주종별 생산 설비를 보여주고 술 제조 과정을 해설합니다. 또 막걸리를 가열해 만드는 증류식 소주도 시연하고 체험객이 막걸리를 빚는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와가지고 술이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신기했고 또 이렇게 막걸리 밀키트를 받으면서 만들어보고 해서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술지움은 청년 창업자를 키우는 양조 사관학교 준비를 마쳤습니다. 양조 설비를 시운전하며 직접 맥주를 담그면서 조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설비에 대한 설명과 함께 주종별 맛과 향을 알려주고 제조 방법을 전수합니다. 맥주, 그다음에 막걸리, 그다음에 와인, 그리고 증류주까지 다 할 수 있는 사관학교 제조를 만들어서 직접 여기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바로 창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술지음은 굿즈 판매장과 술맛을 볼 수 있는 시음장을 갖추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가평구는 술을 주제로 테마 관광객을 유치하고 해설사 양성과 청년 창업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김정필입니다. 영암 대불산단 물류 하차장에서 작업자 한 명이 지게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영암경찰서는 8월 30일 아침 8시 반쯤 대불산단 물류 하차장에서 20대 작업자 A모 씨가 운행 중인 지게차에 치였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중상을 입은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지게차에 실린 컨테이너 때문에 지게차 운전자가 A 씨를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천 중내리에서 백제시대 조성된 돌박무덤 군집분이 발굴됐습니다. 순천 중내리 돌박무덤은 도굴이나 훼손 흔적이 없이 완전하게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6, 7세기경 백제의 세력 확장과 관련한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석실 내부를 정연하게 눕혀 쌓기 해 매장 주체부가 조성됐으며 입구는 문주석, 문제방석 등 문틀 구조를 갖춘 횡열식 석실로 전남 동부 지역에서 도굴이나 훼손 없이 확인된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습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9월 1일부터 2달 동안 전남 전역에서 열립니다. 2023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숭고한 조화 속에서라는 주제로 전 세계 19개국 19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9월 1일 목포문화예술회관 야외 무대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방탄소년단 한복 정장을 디자인한 김리을 디자이너가 수묵과 현대 디자인이 어우러진 패션쇼를 선보입니다. 또한 목포문화예술회관과 진도 울림산방 등 주 전시관 외에도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과 광양도립미술관, 해남 대흥사에서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립니다.